자, 안녕하십니까. 끌림학원의 현근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내용은 수업은 아니고 이제 3학년 1학기 전반적인 어떤 내용 소개 및 우리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하는 대상은 3학년 1학기 걸 지금 공부하는 학생도 괜찮고요. 혹은 예비 중3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촬영을 한 거니까 보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은 내가 지금 여기에 빨간 글씨로도 써놨는데 고등 수학을 위한 어떤 준비의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고등 수학 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3학년 1학기 수학이기 때문에 되게 잘 해놔야 돼. 자, 이제 좀 속도를 올릴게요. 봐봐. 일단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은 이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너희들이 뭘 배우는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곱분과 실수는 일단 목적을 확실하게 갑시다. 얘는 너네가 무슨 이상한 그게 아니고 사실 이제 수를 확장하는 거죠. 수를 확장하는데 여기도 내가 써놨네 지금.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유리수로 배웠거든요. 유리수까지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수라는 이 새로운 수를 공부하게 돼서 수를 확장하고, 자, 수를 확장했으면 우리가 분명 새로운 수를 배우는 거지. 그 새로운 수에 대한 어떤 계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곱근 파트와 실수 파트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정의 플러스 계산이라고 주어져 있다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나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파트야. 근데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진짜 굵직한 내가 말한 아까 그 정의라 그런 그 개념만 이제 뽑아서 쓰고 정말 간략한 계산들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넣어놨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첫 번째 파트는 어쨌든 여러분들 내신 시험을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신 시험 신경 안 쓰고 고등학생으로 그냥 쭉 만약에 올릴 학생들이 있으면 여기 비중은 난 생각보다 크게 안 둬요. 내 특강 수업이 원래 그런 수업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내신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쨌든 이 계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고등학교 때 쓰는 것들 몇 개가 들어가죠. 예를 들면은 간략하게만 알려드릴게. 무리수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다. 이 근호를 없애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도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 봤을 때 내신 시험에 쓰이는 것과 그리고 고등 수학에서 쓰이는 이제 중요도가 조금 이제 분간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완벽하게 구별을 하겠다는 얘기지. 물론 내신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일단은 우리가 소개되는 기본 복잡한 계산이라든가 학생들이 좀 미스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을 우리가 쭉 짚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새로운 수를 배우고 이 수를 계산을 하고 이 수의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질을 배우는 이유는 계산입니다. 고3까지 쭉 똑같은 과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얘인데 얘부터가 이제 중요도가 확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어떤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얘라 그러지. 얘는 별을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요. 진짜 이거는 이거 갖고 좀 부족한 얘기니까. 자, 일단 곱셈 정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시면 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수분해라는 거는 묶어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곱셈 정리와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역과정이니까 만약에 원리 이해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파트인데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계산이 많아서. 자, 대표적인 이제 곱셈 정리.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많이 부딪힐 것. 자,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둘이 곱해져 있는 것. 합차 공식이라는 것.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고. 자, 이제 여러 번 쓰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문제, 기본 문제 적용해서 여러분들 손이 기억할 수 있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는 목적이 일단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차함수라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죠. 아우 너무 중요한 파트야.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너무 하나하나 소중해서 얘는 그래도 중요도를 내가 구별하자면 2개, 3개, 한 2억 개 될 것 같거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은 2차 방정식은 얘들아 사실 중학교 수학보다 고등수학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을 3개 준 거예요. 고등수학에서 2차 방정식은 어깨 정도 될 것 같아. 중요합니다.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보다 차수가 하나 올라가서 그 특이한 해법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는 거겠죠? 1차 방정식이랑 같다. 자, 해법이 3개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해법이 인수분해야.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공부하는 거지, 그지? 첫 번째 해법은 인수분해다. 그리고 두 번째 해법은 뭐가 있냐면요. 완전 제곱을 이용한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OT에서 소개하는 것만 봐도 알 거예요. 왜? 내가 아까 얘를 완전 제곱이라고 소개했으니까. 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원별로.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게?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자, 근해 공식이라는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 없이도 그냥 우리가 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2차 함수. 자, 여러분들 1차 함수가 기억이 나요. 1차 함수는 직선이었는데 그거 해결하는 것도 참 너무 힘들었지 우리가, 그죠? 근데 얘는 직선도 아니고 구부정해. 곡선이라고 곡선. 막 이렇게 생겨먹고 막 이렇게 생겨먹고 근데 얘를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막 이동까지 해버리니까는 애들이 여기서부터 수학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냥 암기해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을 보게 할 수 있어. 정말입니다. 근데 최악이죠. 왜 최악이냐면 고등수학에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너무 당연하지. 우리 학원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자, 그래프 개형이 4가지가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OT니까 디테일하게 소개는 안 할게요. 꼭지점의 어떤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매칭이 되셔야 됩니다. 뭐 이게 OT니까 자세하게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겠죠. 그리고 내 수업이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수업들이 이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이제 내용들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통한 어떤 활용을 하겠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활용이야. 왜 그러냐면 그냥 하기도 이제 머리 아픈데 막 활용하면은 이걸 좀 복잡하게 만드니까는 이게 뭔 문제야,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런 기본 개념들이 잡혔을 때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게 뭐다? 활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내가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서 다루는 수학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본 교재가 있겠죠. 근데 문제를 좀 많이 풀리는 거는 나중 얘기예요. 완벽하게 개념들을 좀 잡아줘야지 기본서를 통해 개념 설명을 하고요. 판서로 내가 하죠. 승쌤이 있고요. 그래서 개념 수업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됩니까? 문제 적용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그냥 문제를 많이 풀리는 어떤 방법도 좋아요. 문제량을 늘리는 거니까.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념이 좀 완벽하게 잡혀있는 학생들이 반드시 문제량도 늘어날 때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나의 입장이고 나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해서 각각 파트들을 좀 약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복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를 합니까?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시험이 대비될 때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방학 때 기본 개념 수업을 하죠. 그리고 학기가 시작됐을 때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이제 커리큘럼인데 개념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아이들이 제곱근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뻔해요. 말을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이거든. 이런 부분들. 완전 제곱식을 전개 못하는 이유는 손으로 안 써봐서 그래요. 선생님 저는 안 되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중학교 3학년 수학인데. 얘들아, 중3 수학은 정말로 열심히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고등학교 3년 내내 고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거는 뭐냐면은
고등수학을 위한 준비 과정이 요 네 가지 파트가 되고, 이 네 가지 파트를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하면 고등수학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게 대부분 많은 분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념만 잡으면 또 안 돼요. 개념이 잡히고 이 문제에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는 좀 유연한 사고방식이 좀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 우리 학원은 첫 번째가 기본 개념 수업을 개념서로 정리를 한번 합니다. 부교재가 있어요. 교재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방문하신 말씀 드리는 걸로. 자, 기본서와 뭐라 그랬다 내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본서는 뭐냐면 정말 수업 때 참여를 하고 여러분들도 문제로 확인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없는 내용 다 끌어다가 차분하게 개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부교재는 뭘까? 당연히 우리가 기본서에서 공부를 했으면 수학은 절대적이야. 복습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복습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부교재로 뭐를 한다? 복습을 한다. 그리고 복습을 우리 하고 와서 다시 확인을 받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이제 끝나면 우리가 이제 집중 문제풀이 시간. 미안해요. 자, 집중 문제풀이 시간은 뭡니까? 이게 이제 완성이 된 친구들이어야 돼. 얘가 완성이 된 친구들은 우리 뭐 하면 되냐면 문제풀이를 엄청나게 이제 시작을 해야죠.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다 해야 돼. 왜냐면 쉬운 데서 이제 틀릴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해야 여러분들 사고력이 좀 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과정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에는 이제 프린트나 아니면은 교과서를 풀리고 엄청난 대비들을 해서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선생님 이거 별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일단 개념을 어떤 식으로 잡는 게 우리 학원의 특징이 되고 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내가 문제 풀 때 별다른 스킬 안 쓸다는 거를 알 겁니다. 왜? 기본 교과서나 개념서에 주어져 있는 개념만으로 어려운 문제 풀린다는 거를 내가 증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은 고등 수학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이 네 가지 파트들을 다 기억을 하고 흡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루틴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고등수학 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고등수학 상도 파트를 조금 이제 선생님이 굵직한 거 좀 알려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